한국 조각계를 대표하는 천재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소리는 라고 외치면서도 이 작품이 여기서 가장 좀 직관적으로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서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좀 뭉클해지네요. 우리 아라리오 뮤지엄에 감춰진 보물과도 같은 곳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찾아오신 이곳은 동문모텔 2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안쪽에 들어가시면 정말 엄청난 미스테리한 작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떤 작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들어가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피디님 혹시 미술계 37세 클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37세 클럽 처음 들어보세요? 미술계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 작가들을 37세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라파엘로 산치오, 빈센트 반 고흐, 물랑루즈의 화가라고도 불리우는 툴루즈 로트렉,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37세 클럽 멤버가 바로 동문모텔 2의 주인공 구본주 작가라는 분입니다. 구본주 작가는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 조각계를 대표하는 천재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언제나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다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떤 작품들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지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속도감. 속도감. 그리고 또 우리 PD님은 어떠세요? 전력 질주하는 느낌, 그렇죠? 굉장한 속도감도 느껴지고 전력 질주하고 있는 포즈이기는 한데 복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셀러리 팬이죠.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지금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 아버지,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된 것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지금 고개도 팔도 다리도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죠. 사실 이 작품은 따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작품인지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아빠의 청춘 2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지금 딱 보시면 피디님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직장 상사한테 직장 상사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직장 상사한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피디님 가까이 한번 와보시겠어요? 어머, 네. 자크를 내리고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노삼방뇨만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지는 않고요. 힘든 야근이 끝나고 난 이후에 회식을 하시고 얼큰하게 술에 취하신 뒤 집으로 되돌아오던 길에 머리를 벽에 기대고 지금 볼일을 보고 계시는 장면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본주 작가님 스타일이 딱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직관적으로 엄청 아름답다, 다비드 같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감이 느껴지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작품.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어떤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동문모텔 2는 탑동시네마와 동문모텔 1과는 다르게 아래에서부터 한 층 한 층 보시면서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앞에 있는 이 작품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1층에서 봤던 아버지랑 계속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야근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퇴근을 하면서 사무실 불을 끄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네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너무 살아있지 않나요? 아마 구본주 작가께서는 작품을 조각을 하실 때 이 작품을 벽에 이렇게 딱 기댄 채로
설치 장소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하신 상황에서 작품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벽에 기대고 있는 이 아버지의 얼굴 근육이 싹 위로 쓸려 있는 것까지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다 느껴지잖아요. 한 손에는 담배를 쥐고 계시고 오른손으로는 지금 또 볼일을 보고 계시죠. 지금 얼큰하게 취하신 상태로 집으로 되돌아오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고, 우리네 아버지들의 하루의 일상의 모습이 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작품들이 계속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아버지라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 작품도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생존의 그늘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일단 표정을 보시면은 조금 귀개하죠. 구조를 보니까 왠지 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만지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래쪽에 있는 이 정장을 입고 있는 몸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쪽에 있는 머리 부분은 제가 만약에 잡고 흔들면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고요. 고개가 앞뒤로만 움직인다. 이건 무슨 뜻이죠? 긍정. 언제나 예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직장생활 하시면서 직장상사가 뭐라고 지시를 내리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못하겠는데요?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항상 예스맨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을 또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음의 소리는 야! 라고 외치면서도 언제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 셀러리맨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2층에서 이 작품이 가장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눈칫밥 30년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작품 보시면요, 지금 물속에서, 땅속에서 고개만 지금 살짝 내민 채 살짝 눈치를 보면서 지금 나가도 되나? 지금 도망쳐도 되나? 마치 퇴근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가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아서 눈치 보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고, 어떤 자리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셀러리맨들이 뭔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지난 30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작품이 여기서 가장 좀 직관적으로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쪽에 오시면 독특한 작품이 있는데요. 데드마스크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구본주 작가는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 작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 유족들의 동의를 거치고 난 후에 동료 작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평생 예술을 해오셨던 작가님은 이렇게 죽어서 스스로 예술 작품이 되셨네요. 3층은 노동자의 깃발은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라는 주제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아버지 그리고 셀러리맨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셨지만 동시에 우리 노동자들의 애환에도 관심이 굉장히 좀 많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90년대에는 실제 운동권 미술 활동을 하시면서 이 민주화, 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셨던 분이시라, 안쪽으로 보시면은 그때 당시 우리 시대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착취도 당하고 많은 애환을 느끼셨던 감정이 다 살아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2층에서 이 노동자들을 위한 작품도 참 많이 와닿았지만, 이 왼쪽편에 있는 바로 이 작품, 베데리의 여백이라고 하는 작품이 좀 오랜 시간 동안 머릿속에 좀 맴돌더라고요. 구본주 작가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데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작가님의 친구분의 이야기라고 해요. 베데리는 작가님과 함께 미대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생계 때문에 작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했던 자기 동기의 이야기인데요.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친구 베데리가 느낄 아쉬움과 미련, 그리고 채우지 못한 그 꿈들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해요. MBC 한국 구상조각전의 작품을 출품하고 난 이후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구본주 작가 부모님께서도 항상 내 아들이 예술가로서 자리매김을 잘할 수 있을지,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을지 항상 걱정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출품했던 작품이라고 하죠. 그래도 이 작품이 대상을 받고 난 이후에 부모님이 좀 한시름 마음을 놓으셨다라고도 하네요. 구본주 작가의 자화상인데요. 1992년 겨울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작업실을 마련한 직후에 제작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좀 가까이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원목, 큰 나무로 조각을 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작은 조각들을 끼워 맞춰서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셨을 때 그 이어붙은 흔적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감정이 정말 직관적으로 쫙 오지 않아요? 파고다 공원에 파랑새는 없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직장 생활에 지친 아니면은 뭐 퇴직을 한 실직을 한 그런 사람이 방황하면서 파고다 공원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곳에서 뭔가 자신의 쌓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직장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구본주 작가께서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좀 찾아오길 바랬어요. 작품 제목으로는 파랑새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이들에게 언젠가는 희망에 가득 찬 파랑새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건너편에 보시면 또 구본주 작가의 손으로 이루어낸 파랑새가 또 펼쳐져 있으니까 그 작품도 보시면서 쭉 올라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4층으로 들어가실 때는 눈을 감고 딱 올라가신 뒤 계단 끝에서 심호흡 한번 하시고 눈을 쫙 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곳에서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본주 작가의 유작인 별이 되다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님은 원래 아내분과 총 각각 500개씩 소품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1000개의 작품을 전시하고 이후 1000명의 지인에게 작품 하나씩을 전부 다 선물해 주려고 했었다라고 해요. 작품을 구상하시고 딱 2개의 소품만 완성하신 상태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사후에 동료분들 그리고 친구분들께서 나머지 998개의 작품을 완성해 주셔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가 꿈꾸던 작품이 완성되어 한 곳에서 전시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본주 작가는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술가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크게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었고 돌아가실 때 좀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그런 사건들 때문에 훗날 예술가 복지재단이 탄생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본주 작가는 작품뿐만 아니라 후대 작가분들에게도 별이 되어 참 많은 선물을 주고 가신 분이신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좀 뭉클해지네요. 구본주 작가님은 물론 아버지, 샐러리맨, 그리고 노동자 이런 것을 주제로도 작품을 많이 만들기도 하셨지만 그가 또 가장 관심 있고 사랑했던 것은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족 이야기도 또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구본주 작가는 기본적으로 재료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그 작품의 주제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신발이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신발 같은 경우에는 굽이 좀 높은 걸로 보아 아내분의 신발인 것 같고요. 왼쪽 편에 있는 신발은 좀 사이즈가 작죠? 당연히 아이의 신발인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에 구본주 작가의 신발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다른 작품에 활용을 하시면서 빠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층에서 보셨던 미스터리가 지금 2개가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목재 작품이다 보니까 찍어내거나 하신 거 아니에요. 다 손으로 다 만드시는 겁니다. 이 과장의 40번째 생일날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작품인데요. 실제 구본주 작가는 본인이 40살이 되었을 때 본인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만들었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본주 작가는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남겨진 자녀분들에게 그가 전해고자 했었던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셨죠. 그리고 작품을 보시면은 구본주 작가가 얼마나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작품을 표현하실 수 있었는지가 느껴져요. 이쪽에 보시면은 완벽한 목재를 이용해서 작품을 표현되어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목재와 철판을 함께 활용을 해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형상을 마음껏 펼치셨던 천재적인 손재주를 가지고 계셨다는 게 느껴지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앞에 보시면 칼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구본주 작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구본주 예술상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구본주 작가처럼 그의 예술로는 있는 작가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상인데요. 지금 현재 구본주 예술상의 상패가 보고 계시는 이 칼춤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사실 구본주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시면 정말 이 사람은 찐 천재가 아닐까, 정말 태어날 때부터 예술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작가님이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한 지는 조금 늦은 나이였어요. 그가 미대에 진학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고3 여름방학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니는 시간만 7년이 넘었다라고 하고요. 어렵게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작업실을 마련을 할 때는 부모님께서도 반대가 좀 심하셨다라고 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맞나?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닐까? 왜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나? 너무 그런 걱정,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구본주 작가님처럼 뚝심 있게 계속 밀어붙이게 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구본주 작가님의 작품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저는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참 많았던 작가인 것 같다. 사람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인간의 군상을 표현하셨던 분인 걸로 보아 정말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동문모텔2까지 살펴보셨는데요. 끝으로 동문모텔2 바로 옆쪽 골목에 들어오시면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시죠. 지금 보시면 재미난 유래비가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곳은 예전에 건입동 동사무소가 있었던 터다. 1932년 마을회관이 들어선 후 야학소를 열어 문맹퇴치운동과 함께 항일 정신을 일깨웠던 곳이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야학소가 위치해 문맹퇴치에 앞장섰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라리오 뮤지엄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어 현대미술 문맹퇴치에도 앞장서고 있는 곳으로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학스 통해서 제주도에 자리 잡고 있는 아라리오 뮤지엄 3군데를 다 둘러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적 만족감을 좀 누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탑동시네마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감동을 좀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곳 동문모텔2를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